네, 130페이지의 합성함수와 역함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정의랑 함수의 종류 네 가지를 배워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이 함수 단원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천천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작하는 부분에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뜻과 정의랑 성질들이 몇 가지 써 있어요. 자, 이건 수업이 끝난 이후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난이도 문제에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꼭 연습을 많이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합성함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한자로 쓰면 함수가 여기 함자가 상자 함자예요. 상자 속에 수 이렇게 한자로 써지게 되는데 이게 큰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 함수를 중국어로 읽으면 언어 펑션이랑 비슷하게 읽어져서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냥 들리는 대로 우리도 그냥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금을 건들지 말라고 노터치 했는데 우리가 금을 노다지라고 불렀었거든요, 한동안.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쓴 거야. 그래서 받아서 써서 이게 함수 펑션이 함수랑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냥 중국 사람들이 함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함자가 상자라는 뜻인데 의외로 이 함수의 역할과 일맥상통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함수를 마술상자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합 x에 임의원수 x를 입력을 하면 fx라는 출력물을 뱉어내는 상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연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뭔가 넣어서 하나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수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 중학교 때. 여기다가 하나 뭐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상자가 함수다. 그래서 함수라고 했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합성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생뚱맞지만 잠시 경제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통화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통화량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돈의 양이 많아지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통화 공급량과 국민 소득 사이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통화량을 공급을 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통화 공급량과 국민 소득 사이의 함수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다음 그림과 같이 흥미로운 중간 과정을 밝혀냈어요. 자, 통화량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을 하고,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요.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통화량을 공급했는데 이 과정들은 다 상자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자 안에 F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새로운 마술 상자 F1, F2, F3, F4가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중간 과정들은 다 이 과정들이 각각 있었는데 그거는 한꺼번에 없애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 그지? 자, 이렇게 합성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하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예요. 즉 두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고
g가 y에서 g로의 함수라고 주어졌을 때 두 함수 f와 g를 통해서 x의 임의의 원소 x가 z의 원소에 대응이 되면 새로운 함수 f와 g를 합성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의 정의예요. 합성함수의 정의. 자, 정의를 말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이 그림으로. 자, 이 그림을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x라는 집합하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f입니다. 그래서 x를 넣었더니 여기서 fx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고, 그럼 fx를 g에 넣었더니 g fx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x가 x라는 집합에서 x를 선택하면 z에서 f g fx라는 거에 대응이 되지. 그때 이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자, x를 f에 넣었다가 다시 g에 넣는 거지, 그치? 그런데 순서는 g 합성 f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g를 먼저 써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g,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합성이라고 읽어. 합성 f 이렇게. 예전에는 저걸 도트 점처럼 보여서 도트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냥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자, g 합성 fx 하면 f를 먼저 f에 대해 대응시키고 그 다음 g에 대해 대응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지만 그냥 요 그림이 가장 명확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명확한 것 같고, 그림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F 한 다음에 G를 했는데 식을 쓸 때는 어떻게 된다? G 합성 F 이렇게 쓴다. 요 순서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 합성함수 풀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그림? 동그라미 3개. 그렇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합성함수 그러면 동그라미 3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합성함수 그러면 동그라미 3개를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줄게. 왜 이거 순서 반대로 쓰나? 이거 F 먼저고 G니까 F 합성 G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텐데, 이게 왜 그런지 예제를 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제를. 그 예제 31번을 연습장에다 한번 옮겨서 풀어볼게요. 자, 교재 137페이지에 예제 31번입니다. 자, f라는 함수는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고요. g라는 함수는 b에서 c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그려져 있어요. A, B, C 이렇게 F고 이렇게 치고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대응 관계가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보니까 G 합성 fx
F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2가 F에 합성하고 F에 의해서 뭐가 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요거를 다시 써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써볼게. G 합성 F2는 자, 이 2를 요거 F에 의해서 뭐가 되겠지? 그거를 다시 G에 의해서 뭐가 되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를. 자, 그러면 2는 F에 의해서 뭐가 돼요? 자, 2는 F 때문에 3이 되지, 그치? 여기 3이 됩니다. 자, 그럼 3이 G 때문에 뭐가 되냐 이거야. 자, 3은 G 때문에 1을 G에 들어가서 1이 되지,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2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 3이 됐다가 1이 됐죠? 그럼 이 중간은 관계없고 이렇게 2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G 합성 F2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그 앞에 여기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 외우세요. 이게 뭐야? 연습장으로 다시 와볼게. 자, G 합성 FX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 G FX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점 도트를 없애면서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합성할 때는. 알겠죠? 이렇게. 괜찮지?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요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G 합성 F2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요거 동그라미 대신에 이렇게 가로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2가 F 때문에 F2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F2가 3이죠. 요게 3이지. 그럼 얘가 G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G3은 3을 G에다 넣은 거니까 어떻게 돼? 1이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3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 바꾸는 거 할 수가 있는데, 봐봐. 지금 보듯이 어때요? 이게 2가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 그 F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F라는 함수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G로 넣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FG 이렇게 돼 있지만 쓸 때는 G 합성 F 이렇게 써야 되는 게, 그래야 F로 들어갔다가 G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쓰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근데 실제 반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연산이 되는 순서대로 돼 있는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2가 F로 들어갔다가 G로, 그 값을 다시 G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같이 잘 외워주세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처음에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건데 연습 좀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니까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자, 2번은 F 합성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순서를 잘 봐. 그치? 순서를 잘 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2를 처음에 어디다 넣으라는 게, 2를 요거 G에다가 넣어. 그럼 뭔가 나오겠죠? 그걸 다시 F에 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2를 G에 넣은 거니까 지금 맨 앞에 보는 게 아니고요. G라는 함수를 봐야 돼. 여기서 이 G라는 함수는 2가 어디로 가? 3으로 가죠. 3이 되고, 자, 이번에 이 3을 어디다 넣어? F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자, 3을 F에다 넣으면 뭐가 나와? 4가 나와. 4, 이렇게. 그래서 이 G F 합성 G2는 4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 자, 요거를 아까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F 합성 G2 할 때 뭐라고? 요 동그라미를 없애면서 여기다 이렇게 치면 된다 그랬죠? 그럼 G2를 먼저 구하는 거야. G2는 2가 G로 들어가서 3이죠.
자, 요게 3입니다. 그럼 얘는 F 3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3을 F에 넣으라는 얘기니까 3을 F에 넣으면 역시 4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번은 G 합성 F2였고 2번은 F 합성 G2였거든요. 얘는 1이고 얘는 4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순서가 G 합성 F일 때랑 이 똑같이 2가 들어갔는데 F 합성 G일 때 똑같이 2가 들어가도 이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죠. 그치? 그래서 바로 밑에 G 합성 F랑 F 합성 G는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함수의 합성에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버터를 바르고 구운 빵과 굽고 버터를 바른 건 결과물이 다르죠. 그치? 다르지?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선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립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어떤 문제에서 이 문제에선 성립해요 그러면 성립하는 상태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런데 다행히도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은 뭐야? H 합성, G 합성, F 이렇게 합성을 3개를 할 수 있거든요. 3개를 할 때 이 앞에 2개를 먼저 합성하고 뒤에 걸 합성하는 거하고, 똑같이 3개를 할 때 뒤에 2개를 먼저 하고 앞에 걸 합성하는 거,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그 합성 그러니까 연산할 때 어디를 먼저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합성을 꼭 2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항등함수를 배웠었는데 실수 전체 집합 아래에서 정의된 함수 f랑 항등함수는 특별히 이거 i라고 씁니다. 항등함수는 기호로 i라고 써요. 자, 이거는 항등함수를 나타냅니다. 항등함수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야. 그러면 항등함수는 넣은 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면 합성 순서랑 관계없이 어떻게 돼?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합성 중에 항등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없는 셈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덧셈에서 0을 더하는 거나 곱셈에서 1을 곱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만 하지, 그지? 그죠?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아무것도 그 항등함수 없애버려도 괜찮다 이겁니다. 해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은 했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자, 예제 32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32번. 138페이지에 예제 32번이에요. 그래서 새 함수 fx는 2x고 gx는 x 플러스 1이고 hx는 x제곱이죠. 이렇게 됐을 때 1번은 g합성 fx하고
F 합성 GX 구하고 결과를 비교하라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는 실제로 저 x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함수 값을 찾는 걸 연습했던 건데, 이 합성 함수라는 게 이렇게 특정한 값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 자체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합성 함수 식 자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해볼게. 자,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찾으려면 요 합성한 요거 동그라미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가로를 칠 수 있다 그랬죠. 가로로. 그래서 얘를 g 가로 fx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봐봐, g 여기 x 자리에 여기가 바뀌면 여기를 바꿔주겠죠. 그죠? 바꿔주겠지. 그 자리에 요게 요 빨간 동그라미 자리에 f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fx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fx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f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gfx야. 자 근데 여기서 이 fx가 뭐라고 해서 fx가 요거라 그랬고 2x라고. 그럼 얘를 다시 2x로 바꿔놔. 얘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g 합성 fx가 뭐가 된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f 합성 gx 하면 여기도 어떻게 돼? 이 동그라미 대신에 이렇게 가로를 쳐주세요. 그러면 f gx 이렇게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gx f gx니까 요 빨간 게 6이죠. 요거 들어가면 6이 그죠? 이 빨간 거에다가 2를 곱한 게 fx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g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gx가 되는 거고, 근데 이 gx가 뭐야? 이 gx가 x 플러스 1이에요. 요걸 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겠지? 얘는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분배하면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g 아니 f 합성 gx는 2x 플러스 2죠. 자 어때요? g 합성 fx랑 f 합성 gx랑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실제로 함수값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함수 두 개를 합성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합성한다는 게 함수의 정의 그대로야. 요 x 자리가 딴 게 들어가면 요 x 자리를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게 꼭 문자나 숫자가 아니라 또 다른 함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다시 fx가 2x고 gx가 x 플러스 1이고 h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2번 합성 자 이제 세 개를 합성하는데, g랑 f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f랑 g를 합성하는 거 하고, h랑 g를 합성한 다음에 f를 합성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럼 요거부터 해볼게. 근데 아까 앞에서 요거 찾았지. g 합성 fx는 그러니까 1번에서 요게 g 합성 fx는 우리가 2x 플러스 1이었다는 걸 아까 찾았거든요. 그치? 찾았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게 동그라미로 돼 있으니까 이걸 크게 이렇게 가로를 쳐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h
가로 안에 G 합성 f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요 파란 동그라미 요거 x 자리가 이 파란 동그라미죠? 그러면 그 파란 동그라미 제곱하는 거지. 이거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G 합성 f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G 합성 fx가 여기서 2x 플러스 1이었거든. 그럼 얘는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H 합성 G 합성 G 합성 F에서 G 합성 F를 한 다음에 H를 했더니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여기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지, 그치? 얘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H 합성 GX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되고 동그라미 대신에 가로를 치면 HG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H 여기 파란 동그라미 자리에 GX가 들어왔으니까 파란 동그라미 제곱이죠. GX 제곱이라서 얘는 G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GX가 뭐였냐면 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이 위로 올라와서 자, 얘가 다시 이렇게 가로치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H 합성 G f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아까 여기 찾은 거 볼게. H 합성 G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요 X 자리가 바뀌면 요 X 자리가 바뀌는 거죠. X 자리가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fx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f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x가 뭐였냐면 fx가 2x였거든요. 요게 2x였으니까 얘는 2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처음엔 많이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지금 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좀 헷갈릴 텐데 그 수업 시간에 따로 선생님이 한 명씩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때 다시 지금 이해가 되면 좋고요. 혹시 안 되면 수업 시간에 한 명씩 선생님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같이 해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G 합성 F 합성 GX 그러니까 G랑 F를 먼저 합성하고 H를 했을 때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고 G랑 H랑 G를 먼저 합성하고 F를 해도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해봤는데 합성함수의 핵심은 그 동그라미 3개예요. 동그라미 3개. 일반적으로 두 개를 합성하기 때문에 물론 3개, 4개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2개를 합니다. 그 2개를 할 때 할 수 있으면 되고 동그라미 3개를 그리면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들을 합성하는 것들은 좀 지금 우리가 문자나 숫자를 넣는 거 익숙해서 또 다른 함수를 넣는 게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이해하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이제 함수의 마지막 역함수입니다. 자, 역함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수능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상당히 많은 현상은 가역적입니다. 이 가역적이라는 게 뭐냐면 원인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만큼이나 이 결과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다음은 어느 신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주가가 많이 오르는 나라는 하나같이 경제가 거푸 위기를 맞고 실업률 물가가 치솟는 남미 국가들이었습니다. 헤지펀드처럼 일정한 수익을 올리면 털고 나가는 단기 자금이 하루에도 수십 조씩 초 단위로 세계 주식시장을 넘나든다. 자, 이와 같은 결과 왜 실물 경기가 불안한 국가의 주가가 폭등할까? 먼저 제시되고 있는 원인은 단기 자금 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입니다. 이거 좀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라서 어렵겠다 친구들은, 그죠? 자, 주가가 많이 오르내리는 남미 국가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단기 자금이 하루에도 수십 조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오르내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고 과정에서 함수를 적용하는 게 이제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반대. 역이라는 건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인버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함수의 정의인데요. 역시 역함수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림으로. 자, 우리가 함수 f가 x에서 y로 1대1 대응일 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이면 y의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인 x의 원소 x에 대응시킨 y에서 x로의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f하고 오른쪽 위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쓰는데 이게 f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고요. f의 역함수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죠? 자, 요걸 그냥 역함수라고 읽어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원래 함수였다고 하면 역함수는 이게 반대로 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를 f의 역함수 이렇게 y에서 x로 오는 함수, 이게 역함수야. 그렇죠? 자, 다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원래 함수, 원함수라고 하면 y에서 x로 오는 함수가 역함수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 알겠지?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해요. 1대1 대응일 때.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예제 33번을 한번 볼게요. 이거 내용은 간단한데 문제는 상당히 이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문제 연습도 많이 해줘야 되고. 자, 33번에 보면 다음 함수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함수인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거든요. 그럼 반대로 간다고 하면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정의역의 역할을 하거든요. 함수가 정의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을 하나씩 쏴야 돼. 그죠? 자, 근데 1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0, 1, 2, 3이 이제 정의역이 된 건데 화살을 하나씩 다 쏘고 이쪽에 그 A 쪽에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2번을 보면 이게 F였는데 이게 반대로 갈 거잖아요.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6이 화살 안 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쵸? 얘는 1대1 대응이잖아.
자, 여기서 1대1 대응이 뭐였냐면 x 값에 y 값이 하나씩 연결되고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을 때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자, 1대1 함수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것.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자, 3번도 볼게요. 3번. 자, 이렇게 가는 게 F고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니까 자, 화살표를 다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바꿔줬을 때 보면 어떻게 돼? B가 두 방을 쏘고 있지. 자,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정우역의 원소를 x, 그다음 x에 대한 함수값을 y로 했을 때 y는 fx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역함수는 x는 f 역함수 y 이렇게 쓰고요.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f 요거를 역함수라고 읽어요. 알겠죠? 근데 이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그 역함수의 식을 찾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자, 이거 뭐 굉장히 쉬워요. 그죠? 자, y는 fx에서 x에 대해 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는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 그죠? 자, 이거를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x랑 y를 바꾸란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x와 y를 바꾼다. 그럼 역함수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은 원래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x랑 y를 바꿔. 그 다음에 걔를 y는 어쩌고 저쩌고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책에는 이렇게 써 있네. 네,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우리 합시다. 자,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겠죠? 자, 거기 그 예제를 한번 풀면서 해봅시다.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자, 교재 140페이지에 예제 34번이에요. 34번. y는 3x-2의 역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 자, 지금 어떻게 돼?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 x는 어쩌고 저쩌고로 바꾸는 거예요. x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맨 처음에 좌변하고 우변을 통째로 바꿀게요. 그럼 3x-2는 y다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3x는 y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쪽에 x만 있어야 되니까 x의 개수 3으로 양변을 나누면 되겠죠. 자, x는 3분의 y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그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x는 어쩌고 저쩌고로 만들었죠? 자, 여기서 요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꿔라 이 얘기야. 그러면 y는 3분의 x 플러스 이렇게 됐죠. 자, 요게 우리가 찾던 요 함수 y는 3x-2의 역함수입니다. 자, 답지에는 이게 분리해서 써놨죠.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이렇게 도로 쪼개서 썼는데, 자, 어떻게 된다? y는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걸 x는 어쩌고 저쩌고로 바꿔. 그다음 이 상태에서 x랑 y를 그냥 바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y는 어쩌고 저쩌고를 x는 어쩌고 저쩌고로 바꾼 다음에 x랑 y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역함수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자. 역함수의 정의를 잘 이해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f의 역함수의 역함수.
자, 역함수가 반대로 가는 건데 그거에 다시 반대로 가면 f가 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다 이렇게.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하고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야. 당연하겠죠? 그지? 당연하지. 그리고 어떤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역함수랑 자기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오고, 자기랑 역함수랑 합성을 해도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수가 있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합성함수를 역함수 했을 때 이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 있죠?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 중요하거든요. 자, G 합성 F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하면 이 역함수가 각각 붙으면서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각각 붙이면서 순서를 바꿔서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죠? 자, 이거 주의를 해주세요. 그죠? 주의를. 자, 합성함수의 전체를 역함수를 하면 역함수가 각각을 역함수하면서 계산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거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의 역함수가 f의 역함수니까 f의 역함수의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죠. 다시 이거의 역함수는 이거지, 그지?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합성하는 거니까 결국 자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따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요거 3번인데 우리가 G 합성 F 이렇게 하면 F에 대응되고 G에 대응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 합성 F거든. 그렇죠? 그럼 이게 F 한 다음에 G 한 건데 이거의 역함수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는 게 G의 역함수, 이렇게 가는 게 F 역함수인데, 그러면 G를 먼저 G의 역함수를 한 다음에 F의 역함수를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의 전체 역함수를 하면 각각 붙으면서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림을 이해를 해주세요. 이 그림. 그치? 자, F를 했다가 G를 하면 G의 역함수를 했다 F 역함수를 해야 되돌아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예제 35번을 한번 해볼게요. (42) 페이지에 예제 35번입니다. 35번. 자, 두 함수 fx가 3x 플러스 1이고 gx가 x 마이너스 3인데 g 합성 f의 역함수랑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를 합성한 거랑 같은지 보여줘라 이렇게 되는데, 그럼 g 합성 fx 먼저 구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전체 가로치자고 했지, 그지? 그럼 얘는 g fx 이렇게 되고, 요거 g 요 x 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요걸 fx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f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색깔을 좀 맞춰줄게요. 3 이렇게 되고, 여기서 fx가 요거니까, 자, fx는 3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g 합성 fx는 3x 마이너스 2거든요.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요. 역함수. 자, 역함수를 할 때 이 자체가 그냥 y인 겁니다. y는 3x 마이너스 2인 거거든요. 자, 그럼 역함수 할 때 어떻게 하라고? y는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건 x는 어쩌고 저쩌고로 바꿔요. 자, 그럼 좌우를 먼저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 3x는 y 플러스 2고, x는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x랑 y를 바꿉니다. 역함수는 y는 요건 y로 바꾸고 요건 x로 바꿀 거니까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좌변에 있는 g 합성 f의 역함수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다. 요걸 찾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그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확인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각각의 역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의 역함수부터 찾아볼게. 이게 y죠. y는 3x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럼 좌우를 바꿀게요. x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3x 플러스 1은 y겠지. 좌우를 바꾸고, 그 다음에 3x는 y 마이너스 1이고, 자, x는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여기서 x랑 y를 바꾸면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치? 자, 요게 f 역함수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 f 역함수 x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걸 찾은 거고요. 몇 번 연습해보면 역함수를 찾는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 좀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gx도 역함수 찾아야 되니까 이게 y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3이라서 좌변 우변을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x는 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x랑 y를 바꾸면 되니까 y는 x 플러스 3, 요게 역함수입니다. gx의 역함수 x 플러스 3. 그래서 g 역함수 x는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건 f의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x, 요걸 구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로를 이렇게 쳐주면 f의 역함수 g 역함수 x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f 역함수 요 x 자리에 g의 역함수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바뀌면 여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에 g의 역함수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 g의 역함수 x가 x 플러스 3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전개를 해주면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x가. 자, 어때요? 자,
자,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죠, 그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G 합성 F의 전체 역함수 하면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랑 같다. 요거를 식으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지금 뭐 합성함수 하는 거, 역함수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는데 선생님이 예제를 이렇게 쭉 풀어주니까 아마 와 이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그 합성함수만 쭉 연습하고 그다음 역함수 쭉 연습한 다음에 두 개 같이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 여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연습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고 일단 결과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역함수란 원래 함수와 동일한 대응에서 화살표의 시점과 종점을 바꾼 거, 그렇지? 자 x에서 y면 y에서 x로 이렇게 바꾼 거였죠.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에서 x축을 y축을 정의역으로 취급하고 x축을 공역으로 취급한 하면 함수 x는 역함수 y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하지만 세로축이 y축인 정의역인 그래프를 보고 있자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딘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관습적으로 우리는 함수를 나타낼 때 정의역을 가로축으로 놓았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로축에 위치한 y를 가로축으로 옮겨주면 다시 말해서 y는 x에 대칭시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역함수가 뭐냐?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시키는 겁니다. 대칭.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원래 함수가 있어요. 자 원래 함수가 있는데 이게 y는 x가 있겠지? 여기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우리가 찾는 역함수입니다. 이게 그 기하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상태여야 돼요. 그렇죠? 감소하는 상태. 자 그래서 예제 36번에 보면 y는 fx 중에서 fx가 정의된 모든 실수에서 f 합성 f가 x가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지. 어렵다 이거, 그죠? 이렇게 지금 이 식이 뭔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식이 뭐냐면 자 x를 넣었는데 x가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f랑 f를 합성을 했는데 이게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온 거예요.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랑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자, 그래서 뭐야?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삥 돌려서 한 거예요. 그렇죠? 얘가 자기가 자기의 역함수인 거야. 자기가 자기의 역함수인 거. 오케이? 자기가 자기의 역함수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가 자신의 역함수라면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랑 자기랑 같지 않죠.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역함수하면 이렇게 되겠죠. 같지 않고 얘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같지 않고 얘는 어떻게 돼? 이거 대칭시키면 다시 그대로 나오죠, 그치? 이거야. 이레인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역함수인 거. 그러니까 스스로 y는 x의 대칭인 걸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4번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y는 x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대칭시켜도 그냥 그대로 이 그래프가 나오지. 그래서 그냥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합성함수랑 역함수 해봤는데 지금 쭉 배워보니까 어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헷갈리면 내용을 여러 번 다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지금 강의를 한번 들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걸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2번에서 3번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오늘 좀 어려운 내용 많았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